자, 이번 시간에는 표 서식 중에서 아직 하지 못한 부분, 조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표 제목 엑셀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표 제목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셨던 분들은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기 눌러서 처음 오신 분들 따라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받으라고 했죠. 바탕화면 눌러보시면 표 제목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서 이번 시간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자, H14 셀의 진료 코드 이거죠. 이 진료 코드가 H14 셀이면 여기죠. 여기에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이 진료 코드 전체가 여기 한 셀에 목록으로 쫙 열리게끔 하라는 거죠. 그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유효성 검사 중에서 목록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목록으로 나타나게끔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14셀 클릭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에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일 거예요. 그냥 바로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검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나타나는데 유효성 조건이 나와 있죠. 이 조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면은 이 자체가 여기에 목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목록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목록 선택해 주시고 자, 어디에 있는 목록을 나타낼 거냐 원본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 진료 코드를 목록으로 여기 나타낼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B5에서 B12까지 영역이 설정이 되면서 이 내용을 목록으로 여기에 보여주는 그런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유효성 검사를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질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로 들어오셔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셔야만이 이 내용이 지워진다는 거, 항상 했던 곳으로 가서 지우시면 되겠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드롭다운 단추가 생기면서 쫙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목록이. 여기 있는 진료 코드 목록이 여기 쫙 열리게 되죠. 자, 이래서 여기에 있는 거, 문제지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을 선택해서 놓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지 마시고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선택해서 나타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중에서 무슨 조건으로 한 거라고요? 예, 목록 조건으로 선택해서 이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의 H5에서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시오. H5에서 여기죠. 자, H5에서부터 H12까지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뒤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점을 붙여라. 그러면 숫자 뒤에 점을 붙여라 하면 사용자 서식으로 가셔야 돼요. 셀 서식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셀 서식 전번에 단축키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 위에 숫자 1 눌러주시면 셀 서식 창이 열린다고 그랬었죠. 자, 셀 서식 창이 열려서 여기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 셀 서식창을 무엇 때문에 전번에 썼었냐면 대각선 할 때, 그죠? 테두리에서 대각선 넣을 때 요 내용 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표시 형식을 보는 거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샵, 샵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숫자를 대신하는 것이 샵입니다. 또는 0이 있어요. 자, 0과 샵은 숫자를 대신해서, 자, 숫자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컴마가 있고 이런 숫자로 되어 있다면은 샵, 샵 이렇게 될 거고, 그냥 있으면 샵 하나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가 있어도 뭐 세 자리까지 여러 개가 있어도 샵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컴마가 있을 때는 샵, 얼마를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컴마가 있든 없든 그냥 샵, 샵 이렇게 이런 걸로 표시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0과 여기 있는 끝에 0과 샵의 차이는 뭐냐? 이 끝이 0으로 끝날 경우도 있고 샵으로 끝날 때도 있죠. 샵, 샵 또는 샵, 샵 0 이렇게 됐는데 0과 샵의 끝에 0과 샵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 데이터 값이 0이 있을 때 0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샵, 샵 0이라는 데이터도 표시하고자 한다면 샵, 샵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을 0은 웬만하면 안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샵, 샵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혹시 0을 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샵, 샵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클릭해서 놓으시고요. 여기 뒤에다가 점을 붙여야 된다고 했죠. 점. 보니까 여기다가 점을 표시하셔야 했을 때는 여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 점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큰 따옴표 Shift 키 누르고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 뒤에 점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에서 F12 이 범위를 뭘로 하라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 치료 부위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부위. 자, 그래서 이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 정의는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여기 이름 상자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름 상자이죠. 자, 여기를 현재 F5로 맨 처음에 선택한 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뭘로 하라고요? 치료 부위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이 부분에 이름이 정의가 돼서 자, 이 부분을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식을 설정하거나 이 부분 활용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의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F5에서 F12 범위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범위가 F5에서 F12구나 자,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놓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이 범위를 활용을 하게 될 경우 있습니다. 수식으로. 그럴 때는 언제든지 F5에서 F10이라는 범위를 몰라도 이 이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 놓고 는 해주시고 이 범위가 뭐였더라? 몰라도 뭐만 알고 있으면 치료 부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수식이니까 는 쳐주시고 여기에다가 치료 부위 이렇게 쳐보세요. 치료 부위 치고 한 칸만 스페이스바 딱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죠. 어디에서든지 치료 부위라고만 치면 이 범위를 알아서 선택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항상 이 범위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정의해 놓으면은 절대 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부위라고 이름 정의를 해 놓은 것을 활용해서 어디서든지 이 범위를 치료 부위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시면 수식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출력 형태를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셨으니까 혹시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왔을 때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빠진 것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서식에 대한 것은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에서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표 제목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효성 검사니까 유효성 검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하고 저장 눌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